안녕하세요. 기능의학으로 통증의 뿌리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블랙입니다. 우리는 보통 다이어트 하면 의지력 싸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보면요. 이게 단순히 의지만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어떤 벽 같은 게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왜 그렇게 다이어트에 힘들어하는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진짜 숨은 원인을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몸속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식욕을, 아니 어쩌면 우리의 기분까지도 조종하고 있는 아주 작은 생명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큰맘 먹고 헬스장 끊어서 땀 뻘뻘 흘리고 먹고 싶은 거 꾹 참고 샐러드랑 닭가슴살로 버티는데 야속하게도 체중계 바늘은 정말 요지부동일 때, 정말 답답하고 속상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나는 역시 의지가 약한가 봐. 내 몸은 도대체 뭐가 문제지? 하면서 자책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어쩌면 여러분의 의지 부족이나 잘못된 운동 방법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혀 다른 곳에 진짜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오늘 점심 메뉴를 고르거나 밤늦게 야식으로 치킨을 시킬지 말지를 온전히 내 이성과 의지로 결정한다고 믿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이거 좀 충격적이죠? 만약 우리의 식욕과 특정 음식에 대한 갈망을 저 뒤에서 누군가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마치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지금이야, 저 달콤한 케이크 당장 먹어야 해 라고 막 옆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말이에요. 네, 바로 그 범인은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는 무려 100조 마리의 세균, 바로 장내 미생물입니다. 100조라는 숫자가 사실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 몸을 이루는 전체 세포수가 약 37조 개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진짜 주인은 어쩌면 우리 세포가 아니라 이 세균들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작지만 어마어마한 세균 군단이 우리 뇌에 직접 신호를 보내서 식욕을 조절하고 심지어 특정 음식을 미친 듯이 당기게 만든다는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해서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놀라운 공생과 조종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아니, 그럼 도대체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세균들이 어떻게 우리 뇌를, 우리의 식욕을 조종한다는 걸까요?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선 먼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렙틴이라는 호르몬입니다. 다른 말로는 포만감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렙틴은 우리 몸의 지방세포에서 만들어져요. 우리가 음식을 충분히 먹어서 몸에 에너지가 쌓이면 이 지방세포가 이제 창고는 충분히 찼다. 이런 의미로 렙틴을 뿜어냅니다. 그럼 이 렙틴이 혈액을 타고 뇌로 달려가서 주인님, 이제 배불러요. 그만 드셔도 됩니다. 하고 강력하게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아주 고마운 식욕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에요. 이 렙틴이 제대로 작동해야 우리는 적당히 먹고 만족하면서 숟가락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캘리포니아 의대의 데이나 볼드 교수팀 연구를 보면요. 우리 장 속의 나쁜 세균, 그러니까 유해균의 세력이 커지면 얘네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온갖 독소를 뿜어낸다는 거예요. 일종의 세균 쓰레기나 독성 물질을 막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 나쁜 독소들이 약해진 장벽을 뚫고 혈액으로 스며들어서 우리 몸 전체를 돌아다니다가 결국 뇌까지 올라가서 방금 말씀드린 그 고마운 식욕 브레이크, 렙틴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리는 겁니다. 이 나쁜 세균들의 공격 과정을 한번 차근차근 들여다볼까요? 첫째, 장에 나쁜 세균들이 우글거리면서 독소를 뿜어냅니다. 둘째, 이 독소들이 장벽을 뚫고 우리 혈관으로 침투해요. 셋째, 혈액을 타고 뇌까지 가서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 호르몬이 작동하지 못하게 스위치를 딱 꺼버립니다. 넷째, 결국 뇌는 배부르다는 신호를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계속 배고프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는 뻔합니다. 바로 과식으로 이어지고 심지어 나쁜 세균들은 자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설탕이나 밀가루 같은 달달한 음식을 더 달라고 뇌에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결국 우리는 단 음식을 먹게 되고 그 음식으로 나쁜 세균은 더 신나게 증식하고 독소는 더 많이 나오는 정말 끔찍한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장 속에서는요, 매일, 매시간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살찌게 만드는 뚱보균과 우리를 날씬하게 도와주는 날씬균 사이의 아주 치열한 세력 다툼이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세력의 특징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왼쪽에 있는 뚱보균, 전문 용어로는 퍼미큐테스라고 불리는 이 녀석들은요, 음식물에서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쪽쪽 빨아들여서 지방으로 차곡차곡 쌓아두고요, 독소를 뿜어서 식욕을 늘리는 아주 고약한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우리의 든든한 아군, 날씬균, 즉 박테로이데테스는 정반대의 일을 합니다. 섭취한 음식의 지방 흡수를 막고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팍팍 늘리고 또 혈당까지 안정시켜서 체지방 감소를 직접적으로 돕는 아주 기특한 일을 하죠. 이게 그냥 그럴 것이다 하는 추측이 아니고요. 수많은 연구에서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아주 유명한 쥐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쌍둥이 쥐에게 한쪽은 비만인 사람의 장내세균을, 다른 쪽은 날씬한 사람의 장내세균을 각각 이식했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음식을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비만 세균을 받은 쥐는 뚱뚱해지고 날씬 세균을 받은 쥐는 날씬한 몸매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죠? 이처럼 실제로 비만인 분들의 장을 들여다보면 뚱보균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날씬한 분들의 장에는 날씬균이 훨씬 더 많이 살고 있습니다. 결국 다이어트 성공의 열쇠는 우리 장 속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에서 날씬균이 승리하도록 만드는 것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 장 속에 있는 이 날씬균 군단을 더 많고 더 강력하게 키울 수 있을까요? 해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네, 정답은 바로 날씬균들이 아주 좋아하는 먹이를 풍부하게 공급해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전략이죠. 적군인 뚱보균은 굶겨 죽이고 우리 편인 날씬균에게는 영양가 높은 보급품을 잔뜩 안겨주는 거예요. 우리 편인 날씬균들이 잘 먹고 튼튼하게 자라서 뚱보균들을 제압하고 장내 영토를 더 넓게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우리 날씬균들은요, 우리가 소화시키지 못하는 식이섬유, 특히 프락토올리고당이나 이눌린 같은 성분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런 성분들을 전문용어로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유익균의 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한 대표적인 음식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엉, 감자, 마늘, 대파, 양파, 아스파라거스. 어때요? 정말 우리가 주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아주 친숙한 음식들이죠? 이런 음식들을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장내 환경을 우리 편에게 유리하게 확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뚱보균의 세력을 키우는 적군 보급품들도 확실히 알아두고 피해야겠죠? 잦은 음주는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을 깨트리는 대표적인 주범이고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그 자체로 장 건강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특히 불필요한 항생제 남용은요, 마치 우리 장 속에 폭탄을 터뜨리는 것처럼 좋은 균, 나쁜 균 가리지 않고 그냥 싹 다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설탕이 들어간 음료수나 과자, 인공감미료, 액상과당, 이런 단성분들은 뚱보균에게는 그야말로 최고의 특식입니다. 이런 것들은 의식적으로 멀리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오늘 설명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이어트는 단순히 칼로리를 계산하고 무작정 굶는 뺄셈의 개념이 아니에요. 내 몸에 이로운 것들을 적극적으로 채워 넣는 덧셈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장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 즉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열심히 챙겨 드시는데요. 물론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척박하고 메마른 사막에 아무리 좋은 씨앗, 유산균을 뿌려봤자 잘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외부에서 유산균을 계속 넣어주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내 장 속에 이미 살고 있는 우리 편 유익균, 즉 날씬균들이 스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비옥한 토양, 즉 장내 환경을 가꿔주는 겁니다. 좋은 먹이를 줘서 땅을 기름지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진정한 건강과 성공적인 다이어트는 우리 장 속 작은 생명체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과 평화로운 공생관계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 채널을 운영하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닥터블랙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